네, 이번 시간에는 아티스트를 위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파헤치기라는 내용으로 발표할 저는 신광섭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뭐 기본적인 개념과 어떻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레이트레이싱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다이렉트엑스에서 지원하는 레이트레이싱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티스트 분들을 위한 세션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언리얼 엔진에서 지금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하는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써보시면 될지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뭐 그냥 저희가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그냥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 같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뭐 레이트레이싱은 뭐 아마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실제 세상에 있는 빛의 움직임을 모방해서 어쨌든 그런 빛이 반사돼서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반사를 그대로 이제 시뮬레이션화해서 이제 렌더링하는 기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영화 같은데 이제 CG나 VFX 등등에서는 오랫동안 사용을 해오고 있는 기법이고, 뭐 레이트레이싱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게임에서의 레이트레이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실제 불가능했죠. 이제 왜 그러냐면 뭐 영화는 오프라인 렌더링을 쓰지만 게임 같은 경우 리얼타임 렌더링을 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실시간 렌더링에서는 레이트레이싱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는 방식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3D 공간에 있는 게임의 3D 공간에 있는 것들을 이제 2D로 투영해서 이제 표현하는 식으로, 그래서 3D 공간에 있는 것들을 좌표 변환을 하고 해서 2D 화면에다가 놓고 그 2D 화면에 실제 그려진 것들에 대해서만 픽셀 단위로 계산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쨌든 화면 안에 그려진 오브젝트들을 어쨌든 최적화해서 필요한 부분만 그려지게 백페이스 컬링도 하고, 일단 뭐 오컬루전 쿼리를 통해서 컬링도 하고 등등 해서 필요한 부분만 해서 그리게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화면에 벗어나 있는 이런 오브젝트들이 실제 빛을 받아서 이 화면 안에 그림자를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를 계속 만들게 되죠. 그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션 섀도우 프로스텀을 통해서 그게 이제 화면 안에 들어오면 걔네들은 뭐 그림자를 그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실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반사 같은 걸 할 때 어쨌든 화면 안에 없는 것들도 반사돼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예외를 한다던가 등등등 그런 예외를 통해서 사실 많은 처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레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그 레스터라이제이션이 보여주는 퀄리티가 사실 결코 뭐 나쁘지 않죠. 이거는 저희가 이제 GDC에서 이제 퀵셀이 만드신 걸 같이 공개했던 건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언리얼 엔진 4.21 버전으로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들어가 있는 2 버전이 아니라 21 버전으로 만드신 거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엄청난 수준의 렌더링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레스터라이제이션이 계속 한동안은 쓰이겠지만, 일단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작년이 어쨌든 역사적인 한 해가 됐죠, 결국. 그러니까 뭐 알고 계신 분들은 기대하고 있었지만 이제 모르고 있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 됐고, 그래서 뭐 결국 이제 실시간 렌더링에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되는 시대가 열렸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엑스 레이트레이싱을 발표하고, 엔비디아가 그거에 맞는 DXA를 지원하는 그래픽카드 발표하고,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업해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뭐 리플렉션스라는 스타워즈 IP를 사용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쉐랑 같이 만든
더 라이트 오브 스피드라는 그런 데모도 만들면서 계속적으로 리얼타임 렌더링에서의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작년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해였는데, 그래서 실시간 렌더링에 대한 사실 역사적인 한 해이긴 했지만, 사실 2019년이 더 의미 있는 해가 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쓰실 수 있는 환경이 돼서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지원하게 됐다는 게 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 저희가 공개를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뭐 제공해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런 기능이 있겠구나. 물론 직접 구현하신 곳도 있긴 하시지만 드래곤 하운드 팀처럼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제 누구나 다 이제 그래픽 카드만 있으면 쓰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도 그렇게 지원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최근 얼마 전에 드라이버도 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엔비디아의 목표는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그 RTX 그러니까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전용으로 만들어진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있는 GTX 그래픽 카드에서도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으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것들이 있으면 물론 좋지만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레벨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속도가 그 정도로 빠르거나 최적화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뭐 실제 게임에 쓰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다른 영역에서는 더 많이 이제 쓰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공개된 게 이제 트롤이란 게 있고, 트롤은 아마 보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실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쓰면서 의미 있는 것들이 이런 리플렉션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보셨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게임에서의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그 다음에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이렉트X의 레이 트레이싱을 먼저 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갈게요. 이게 뭐 사실 그 뭐랄까 프로그래머 세션은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다이렉트X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뭐 다이렉트X 12에 추가된 거고요. 뭐냐면 버전업이 막 된 게 아니라 그냥 12에 추가된 기능으로서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쓸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크게 추가된 개념은 크게는 4가지만 사실 추가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엑셀레이션 스트럭처, 그 다음에 디스패치 레이스, 그 다음에 새로운 쉐이더 타입들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 파이프라인 스테이트가 추가된 거가 크고요. 그럼 이게 무엇인지 차례대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엑셀레이션 스트럭처라는 게 들어갔어요. 이런 개념이. 그래서 그런 개념이 뭔지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그냥 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제 레이 트레이싱에서 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느 픽셀을 그려야 되면 거기서 이제 레이를 쏴서 거기에 어떤 애가 그려져야 되는지를 레이를 쏴서 찾아내는 거예요, 반사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리얼타임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보이는 화면에서 여기서 쐈는데 얘가 어디에 충돌될지 모르잖아요. 이 마이크에 충돌될지 여기에 충돌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 오컬루전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그 영역을 이제 바운딩 박스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왼쪽에 어느 바운딩 박스에 속하냐에 따라서 사실 최적화돼서 그 레이를 추적하면서 들어가는 영역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X에서.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지금 하나의 바운딩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걸 쪼개서 이제 트라이앵글 레벨의 것까지 작아질 때까지 다 쪼개서 그네들을 분산하고요. 그럼 제가 레이를 쏘면 걔가 바운딩 박스 부딪혔고 그 다음에 그 바운딩 박스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왼쪽 거야 오른쪽 거야 하면 오른쪽 거고 또 위에 거야 아래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그거에 맞는 어쨌든 트레이싱 돼서 부딪히는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뭐 폴리곤이 되겠죠. 그런 구조가 들어가 있고요. 그게 이제 엑셀레이션 스트럭처가 되겠고, 이제 그거에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탑 레벨, 바름 레벨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미리 계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이런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버텍스가 정보가 되어서 캐싱돼서 들어가 있으면 안 바뀌는 게 좋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걔네들이 여러 군데 다른 위치에 있더라도 기본적인 그 폴리곤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버리면 업데이트가 되면 걔네들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한 인스턴싱 돼서 그런 거는 변화가 없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텀 레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움직이지 않는 스태틱 메시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놔서 등록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바뀌는 것들은 걔네들은 아예 예외적으로 다른 바텀 레벨 그룹으로 나눠 놓는다든가 자동차나 사람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걔네들을 인스턴싱해서 쓰게 되면 어쨌든 얘네들은 그거에 따라 변하지만 얘네들이 변하는 건 없어서 최적화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연관 관계에 있어서 저희 오늘 요 옆에서 전 시간에 발표한 저희가 메시 파이프라인을 바꿔서 캐싱한다던가 인스턴싱을 자동으로 한다던가 등등 한 이유도 이런 거에 맞는 스트럭처를 사실 만들어 나가서 결국 최적화를 하기 위한 방향을 위해서 사실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옆에서 저희 이제 드미트리가 발표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그걸 이제 모바일에서도 이제 다이나믹 인스턴싱을 지원하고 있고 드미트리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스패치 레이어랑 이제 새로운 쉐이더 타입들을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드로우를 여러 번 콜해야지 됐다면 지금은 그냥 디스패치 레이를 한번 세팅을 한 다음에 디스패치 레이를 탁 부르면 그냥 끝이에요. 콜은. 그러면 알아서 이제 필요한 내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레이를 만들어서 쏜다던가 이런 것들은 미리 정의해 두신 쉐이더들에서 알아서 동작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렌더링 할 때 여러 번의 드로우 콜을 부르는 게 아니라 디스패치 레이를 부르면 그 안에서 알아서 그런 동작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디스패치 레이를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단은 레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레이 제너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느 레이를 쏠 건지 필요한 레이들을 만들고 그런 레이들을 실제 쏠 때 트레이스 레이라는 걸 통해서 호출되면서 레이를 쏘고 그럼 레이를 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안에서 어떤 트라이앵글이 부딪히는지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에서 아까 그 엑셀레이션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찾아내고 찾아지면 그때 불러주는 쉐이더 타입들이 이제 인터섹션이랑 애니히트라는 것들이 불러져요. 그래서 인터섹션이 이제 뭐가 부딪혔다는 부분들을 대고 그래서 이런 쉐이더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지에 대한 그런 처리 같은 걸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서 인터섹션을 찾아서 쉐이더를 찾고 그 다음에 애니히트가 불러져서 얘가 실제 부딪힌 트라이앵글이 맞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폴리곤 기본적으로는 트라이앵글 이제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적으로 얘가 부딪혔지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썼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부딪힌 게 아니거든요, 레이가. 그럴 때 그런 체크를 통해서 얘가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를 이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쉐이더 모델들을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히트가 일어났을 때는 이제 클로지스트 히트라고 해서 여기서 실제 히트가 되면 여기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그 폴리곤, 그러니까 그 메쉬의 머티리얼 값을 계산해내고 만약에 얘가 그게 아니라 뭐 메탈릭이나 어쨌든 반사하는 오브젝트면 여기서 다시 레이를 쏜다던가 그거에 맞는 바운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미스는 뭐냐면 쐈는데 아무것도 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됐을 때는 그거에 맞는 쉐이더, 그럼 어떤 컬러 값을 쓸 건지, 환경 맵을 쓸 건지 어쨌든 등등 그런 것들을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쉐이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큰 개념은 이렇지만 뭐 요거에 맞도록 언리얼 엔진이 이미 구현이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요런 뭐 여러 가지 쉐이더 타입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뭐 재질에 따라서 뭐 등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이제 어떤 식의 쉐이더, 그러니까 하나의 그 레이트레이싱이 됐을 때 어떤 식의 미스나 아니면 뭐 애니히트나 뭐 인터섹션에 대한 쉐이더를 쓸 거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의하는 게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트라고 그래서 어떤 쉐이더의 묶음, 어떤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의 단위가 될지를 정의하는 그 파이프라인 스테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특정 오브젝트들만 찾아낸다는 걸 쓰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트롤에서 썼던 경우는 이제 그 나이아가라 파티클만 찾아내는 레이를 쏜다던가 그래서 그런 나이아가라 파티클에만 반응하는 것들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필요한 부분에서만 어쨌든 최적화된 다른
그런 걸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언리얼 엔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위한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런 것들이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언리얼 엔진은 뭐 풀소스 코드를 누구나 다 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쪽으로 더 깊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걸 기반으로 찾아보시면 저희 구현된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게임에서의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으로 넘어가서 보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질문하게 되는 거는 그래 레이트레이싱을 써서 얻는 이점이 뭐냐? 그냥 무조건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냐? 무조건 사실적으로 되는 거냐? 뭐 또 막 딱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일단 게임에서의 레이트레이싱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기존에 쓰던 방식에서 새로운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는 거냐?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지원되는 기능들, 레이트레이싱을 사용돼서 언리얼 엔진에서 지원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먼저 보면 뭐 소프트 섀도우라는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그림자가 이제 이쁘죠. 실제 같이 이쁘게 되고 이제 반사, 리플렉션 반사가 되고 AO도 되고 이제 GI도 되긴 하지만 GI는 그냥 한 번 반사되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반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스캐터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뭐 쓰실 수 있는 수준의 GI는 아니고 그냥 참고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투명도 하고 뭐 이미지 기반 라이팅도 당연히 되고요. 그럼 뭐 당연히 되고 그리고 클리어 코트 머티리얼, 뭐 LOD 웬만한 그 메시 타입들도 지원해서 그런 것들도 다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서 적용해서 하실 수가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월드 포지션 오프셋이라는 기능이 안 돼요. 그건 뭘 예를 들 수 있냐면 저희가 이제 예제도 있지만 폴리지 같은 데에서 애니메이션 없이 뭐 풀이 흔들리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머티리얼에서 구현하시면 레이트레이싱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돼요. 흔들리는 게 반영이 아직은 안 되고 그다음에 랜드스케이프는 아직 안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저기 마커스 세션에서나 언급했겠지만 랜드스케이프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아마 4.23에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 전에더라도 먼저 저희 뭐 GitHub나 이런 데를 통해서 보시면 먼저 지원되는 지오메트리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아직은 인스턴스도 메쉬나 폴리지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이제 캐스케이드 파티클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없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나이아가라는 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캐스케이드가 언리얼 엔진 3에서 넘어온 마지막 기능이에요. 실제적으로 4로 넘어와서 새로 구현되지 않은. 그래서 그거를 뭐 해서 나이아가라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대체가 되기 때문에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지금 실험 기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현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는 두 개 다 같이 어울려서 다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캐스케이드는 지원 안 할 것 같고요. 안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이나 그 다음에 GPU도 지금은 하나의 GPU만 되는데 멀티 GPU를 하려면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래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은 뭐 이제 다른 세션을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된 부분이라 새로운 알고리즘 어떻게 최적화해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이런 데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공개했던 그런 리플렉션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사실 그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잡는 밑바탕이 됐지 그것들이 지금 쓰실 수 있는 버전이 된 건 아니게요. 그래서 그만큼 연구를 많이 했고 근데 제가 다른 데서 발표됐지만 아직도 저희가 구현한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구현하다 보면 다른 방식이 맞겠구나 해서 좀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면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DXR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 윈도우즈도 1809 이상의 버전, 그래서 작년 11월인가 나온 윈도우즈 업데이트 10 업데이트 버전 이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세팅에서 다이렉트X 12를 디폴트 RHI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에디터를 실행하실 때 -DX12를 줘서 이제 다이렉트X 12 RHI를 사용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세팅에서 레이 트레이싱 옵션을
예, 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냥 좀 에디터를 가서 보게 되면 잠깐만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것 부분들이 이제 켜져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RHI, 네, 디폴트 RHI가 이렇게 DirectX 12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깥에서도 보실 수 있는 저희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보여주는 저희 내부 에벤젤리스트가 만드신 샘플 레벨인데요. 그래서 이런 레벨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 말고 다른 레벨을 먼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뒤에서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로 사실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사실 섀도우예요, 섀도우. 그림자가 진짜 이뻐진다?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요 라이팅이 지금 그림자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자가 모르겠어요. 이뻐 보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림자는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사실 그림자는 실제 우리가 보는 세상에 이렇게 생기지 않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게임 내 에디터 내에서 포인트 라이트나 이런 걸 배치하시면 그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섀도우가 켜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건 일부러 꺼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포인트 라이트를 골라서 여기 보게 되면 캐스트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를 켜는 순간 이렇게 실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자연스러운 섀도우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뭐 소스 레디우스를 바뀌어보면 이렇게 그거에 따라서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그 빛에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자연스러운 섀도우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이런 철조망에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철조망 섀도우, 이것도 뭐 섀도우가 어떤 퀄리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섀도우의 퀄리티도 사실 레이 트레이싱을 써서 한 섀도우의 퀄리티는 아니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실제 여기서 쓰고 있는 잠깐만요. 라이팅을 골라보고 얘를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얘는 스팟라이트예요. 스팟라이트, 아까는 포인트 라이트였고, 그래서 스팟라이트에서도 지금 여기 캐스트 레이 트레이스드 섀도우가 꺼져 있는데요. 이거를 켜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더 자연스러운 섀도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실 그림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되는 것들이 일단은 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썼을 때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렉트 라이트라고 저희가 렉탱귤러 라이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전 버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실제 그래서 뭐 괜찮은, 특히나 뭐 인테리어 씬이나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라이팅을 할 때 필요한 기능이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거를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 트레이싱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각에 대한 라이트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레이 트레이싱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트에서 렉트 라이트를 이렇게 놔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라이팅을 보실 수가 있고, 렉트 라이트는 저희가 새로운 기능으로 이런 엣지 부분도 넣었지만, 이런 어쨌든 뭐 예를 들어 형광등이라던가 이런 어쨌든 이런 식의 라이팅을 보여주는 그런 자연스러운 라이팅을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소스 레디우스를 키워서 라이팅의 실제 소스의 크기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라고 해서 이걸 조절하시면 이런 회전각 같은 것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펴져 있는데 회전각을 조절해서 실제 라이팅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이렇게 조절을 통해서 사실적인 라이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연스러운 라이팅과
섀도우를 보실 수 있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유용한 기능들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렉트라이트를 쓸 때 또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예제로 보여드리는데 잠시만요. 예. 보게 되면 이제 소스 텍처라는 게 있어요. 소스 텍처. 왜냐면 아까 제가 형광등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렉트라이트를 쓸 때 그냥 네모난 라이트 소스가 되는 게 아니라 뭐 형광등처럼 두 개의 형광등이 있는 라이팅을 한다던가 그런 식의 어떤 모양을 가진 전등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이게 이 전체에서 라이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 라이팅 소스에서만 라이트가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그래서 렉트라이트에 이렇게 소스 텍스처를 설정하실 수 있지만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게 보이는 이 형광등을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얘는 메쉬가 당연히 따로 있고 똑같은 텍스처를 써서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밑에 라이트를 놔서 그런 라이트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소스 텍스처를 써서 그대로 라이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안 켰구나. 어펙트 월드를 켜서 예, 여기 정확하죠.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벽에 반사되는 때 라이팅이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형광등 모형처럼 반사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빛이 나와서 반사되는 부분이고 이 그 메쉬 위에 있는 메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빛이 반사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둔 다음에 제가 소스 텍처를 예를 들어서 지우기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어쨌든 라이팅 플러스 소스 텍처를 이용해서 나온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사까지 해서 사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레벨에서도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해 보는 건 뭐냐면 기존에 만들던 게임의 환경에서 어떻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적용할까요? 그래서 나머지 있는 라이트들 있잖아요. 제가 언급하는 라이트들 말고는 얘네들은 다 스태틱에 베이크된 라이트를 쓰고 있어요. 즉 뭐냐면 레이트레이싱을 쓴다고 해가지고 꼭 모든 라이트들이 베이크가 안 돼 있고 다이나믹이고 이럴 게 아니라 적절하게 이렇게 베이크된 라이트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그런 부분들만 적절하게 쓰면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라던가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좀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또 이제 조금 멋진 씬을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서 저희가 기차를 그러니까 서브웨이니까 트레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트레인을 만들어 놨고 보시면 제가 좀 라이팅을 잘 보일 수 있게 디테일 라이팅으로 바꾼 다음에 플레이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열차가 들어오면서 열차가 이제 앞에 라이트가 붙어 있고요. 그 라이트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섀도우를 가진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운 섀도우를 만들 수 있어서 사실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씬을 보시면 이제 전에 만들던 방식으로 못 만드실 것 같은 게 걱정이에요. 이제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항상 욕심은 있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 쓰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설정이 필요 없어요. 그냥 레이트레이싱이 된 상태에서 그걸 켜는 라이팅은 그게 되는 거고 그래서 걔는 퍼포먼스를 더 먹고 안 되는 거는 안 쓰는 거는 기존에 그냥 그 방식으로 되는 거고 기존의 퍼포먼스대로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게 이제 이걸 좀 뒤로 옮겨보고 여기 이제 라이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요 렉트 라이트에서 지금 얘네가 꺼져 있는데 어펙트 월드를 켜서 이렇게 켜요. 그냥 얘는 근데 GI가 없는 그냥 라이팅을 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어둡죠. 그래서 GI는 아니지만, 근데 요런 데서 요런 옆에 있는 렉트라이트만 켰을 때도 볼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 아까 같이 똑같은 기차가 들어오는 환경에서 뭐가 되냐면, GI는 안 되지만, 당연히 이 다이나믹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섀도우를 만드는데 기차가 오니까 그거에 막혀서 빛이 없어졌다가 이제 기차가 지나가면 열차가 지나가면 이제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이런 사실 아티스트 분들하면 누구나 꿈꾸는 그런 씬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들이 레이트레이싱에서 이제 가능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섀도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를 놓아서 이렇게 라이트를 놔보면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잠시만요. 기본적으로 똑같이 레이트레이싱 섀도우가 켜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소스 앵글 값을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부드러운 섀도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디렉셔널 라이트도 이제 뭐 리얼타임 레이팅을 쓴 섀도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렉트 라이트가 있는데, 디렉셔널 라이트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라이트도 있는데, 스카이 라이트도 할 수 있는데, 스카이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꺼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스카이 라이트는 아직 좀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연구 중이라, 제가 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레이트레이싱의 이슈 중에 하나인 이제 노이즈 현상을 보실 수가 있고, 물론 이거를 바운드 값을 키우면 바운드 개수를 키우면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샘플 퍼 픽셀 값을 키우면 샘플 퍼 픽셀 값을 키우면 좀 더 자연스러운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보실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물을 주는 건 좋겠지만 이거를 숫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프레임이 이제 변화가 있어서 떨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요 라이팅 개수를 여기는 이제 씬이 작은 그렇지만 요거만 늘렸다고 이렇게 프레임이 확확 떨어지는 거는 사실 게임 내에서는 사실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스카이라이트를 쓰는 거는 아직은 좀 비추드리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섀도우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런 비교를 저희가 또 해본 게 있어요.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을 보통 쓰시잖아요. 이제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을 쓸 때랑 이제 레이트레이스드 섀도우 맵을 쓸 때 이렇게 많은 사실 주전자들이 있을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좀 재미난 결과가 CSM 이 캐스케이드 CSM 캐스케이드 섀도우 맵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보면 오히려 요 경우가 더 결과가, 그러니까 프레임이 더 좋은 경우가 또 생겨요. 왜 그러냐면은, 실제 기본적으로는 레이트레이싱은 폴리곤 개수보다는 사실 뭐 반사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CSM은 사실 폴리곤 개수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트레이드 오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레이트레이싱을 사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래픽 카드들이에서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아키텍처를 지원하지 않는 그래픽 카드에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썼을 때 퍼포먼스를 보고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실제적으로 레이트레이스드 섀도우를 쓴 거를 기본적으로 게임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게임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이제 더 많이 보게 되고 이런 게 좀 제너럴해지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당연히 고정관념처럼 생각했던 방식들이 오히려 퍼포먼스적으로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CSM 섀도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게 또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레이트레이싱을 쓴 섀도우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CSM을 써서 섀도우를 만들게 되면 생기는 단점이 바로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섀도우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지는 단점인데,
이제 레이트레이싱 된 섀도우를 쓰게 되면 당연히 다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안 하시고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반사가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맵을 열고, 그래서 실제 섀도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으로 이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에서 좋은 게 이제 반사에서의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레벨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이는 빨간색 부분이라던가, 저 앞에 보이는 빨간색 라이팅,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열차가 오는데 그 열차나 이런 거 부분 빼놓고는 전부 베이크된 라이팅을 쓰고 있어요. 이 씬도 그게 적절히 합쳐져 있는 씬이 되겠고요. 속도를 좀 늦추겠구나. 네, 적절히 섞여져 있고요. 속도를 좀 줄이고 적절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반사니까, 반사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쪽에서 지금 반사를 좀 보게 되면, 잠깐만요. 속도가 줄지가 않아. 됐다. 네, 반사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면, 사실 이 반사가 사실은 실제 이걸 써보신 분들은 엄청나긴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이 거울에서 보여주는 이 리플렉션이 실제 그냥 앞에서 렌더링 되는 수준, 그냥 똑같은 방이 안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리플렉션을 보여주는 거, 반사를 보여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가지는 단점이 뭐냐면, 지금 요 옆에 검은색으로 보이시는 게 있죠. 거울에서 보면. 근데 여기를 보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사를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사돼서 계산해서 반사돼서 왔는데 여기도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그 바운드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는데, 그거를 조정하실 수 있는 세팅이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놓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레이 트레이싱 리플렉션 옵션들이 있고, 여기서 보시면 맥스 바운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제가 이 값을 올리면 이렇게, 더 올리면 이렇게. 근데 올라면 올라갈수록 보이시죠? 빨간색 저거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이게 사실 올리면 퀄리티는 좋아요. 그래서 실제 올려서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나 이런 어떤 오프라인 렌더러가 예전에 했던 거를 언리얼 엔진으로 대체되는 곳에서는 하면 좋겠지만, 실제 게임에서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4.23에 들어갈 예정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구현 중인 건 뭐냐면, 한 번 반사가 일어났는데 또 반사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라던가 아니면 환경 맵에 있는 큐브 맵에 있는 정보들, 리플렉션 캡처로 된 정보들을 써가지고 그걸 대체해가지고 검게는 안 나오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만드는 기능이 당연히 이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리얼타임이기 때문에 게임에 쓸 수 있는 걸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최적화를 이제 고려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럴 때 어쨌든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주니까 그거는 좀 고려를 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반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밑에 있는 거울 만들어 놓은 거를 좀 올려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도 참 이쁜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플렉션 된 환경에서 보이는 다른 점은 이제 섀도우가 이렇게 일반적인 하드 엣지 섀도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요 리플렉션 세팅에 보시면 섀도우가 기본적으로 하드 섀도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퍼포먼스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에리어 섀도우를 켜보면 아는데 이런 노이즈 현상, 그래서 디노이저가 이런 리플렉션 된 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 섀도우로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 했는데 저거 해결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만약에 게임 내에서 이렇게 섀도우가 눈에 안 띄는데 어쨌든 이런 리플렉션을 쓰시는 곳에서는 또 끄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부자연스럽진 하지만 어떤 씬에 대해서는 어쨌든 퍼포먼스적인 이점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옵션도 이제 고려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 이제 반투명 같은 경우는 반투명도 사실 이제 일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반투명을 보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 놓은 이쁜 열차를 불러서 들어오게 해보면 그래서 요게 이제 거울 같은 게 보통 이제 반투명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 반투명이 그러니까 반사가 없죠. 근데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 적용되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것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실 뭐 레이트레이싱을 쓴 거는 아니니까 그냥 그런 반사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쓰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트랜스루센시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트랜스루센시,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의 트랜스루센시를 보시면 여기 타입이 레스터로 돼 있어요. 레스터 방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방식을 레이트레이싱으로 바뀌면 이렇게 반사된 걸 보실 수가 있기는 한데 뭐 그래서 적절히 쓰시면 되긴 하는데 노이즈 현상도 어쨌든 보실 수가 있고 리플렉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쨌든 옵셔널이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게임을 만드실 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서 또 좋은 그래픽카드에서 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시는 거를 옵션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퍼티를 켜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그에 따라서 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여기 계신 아티스트 분들의 이제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눈에 안 띌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 눈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을 알고 이제 적절히 운용하시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랑 지하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지원되고 있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저희 이제 C바라고 하죠. 이제 발음을 조심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베리어블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그래서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이 쓴 걸. 근데 보시면 위를 보면 살짝 이런 부분이 살짝 바뀌어요. 켜고 끌게요. 끄면은 이제 살짝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미 없다 여기는. 여기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물론 굉장히 의미 있는 씬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도 항상 기본으로 옵션을 켠다기보다는 씬마다 아니면 레벨마다 앰비언트 오클루전이 영향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써주고 티가 안 나는 곳은 안 써주는 게 퍼포먼스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이트레이싱 GI 같은 경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켜보면 프레임 변화가 보이시죠? 근데 살짝 바뀌어요, 여기도. 위에가 살짝 밝아졌어요. 살짝.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GI는 비추. 그냥 지금은 너무 얼리 스테이지라 그냥 일단은 이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건 게임에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 뭐 실험 기능이기 때문에 이걸 당장에 어떤 적용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걸 익힌다는 측면에서도 GI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아무래도 좋다고 보겠고요. 그래서 그런 베리어블들을 좀 탐색해 보셔서 바꿔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요소들, 그래서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을 도입한다는 거에서 그럼 우리가 만드는 게임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이냐를 봤을 때 영향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자, 섀도우, 리플렉션, 반투명, 앰비언트 오클루전,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쓰면 다 좋은데 근데 이게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항상. 쓰면서 그걸로 인해서 퍼포먼스도 저하되고 근데 퀄리티가 그만큼 안 나오면 의미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효율성을 봤을 때 가장 강추는 너무나도 명확한 그림자. 섀도우는 적절하게 몇 개만 쓰면 정말 이쁜 씬을 만들 수가 있고, 반사도 그렇고요. 반사도 그렇고, 근데 반투명도 뭐 이건 옵셔널이긴 한데, 이거는 뭐 적절히 쓰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두 개는 강추할 만한 부분이고, 근데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크게 퍼포먼스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레이 트레이싱을 써가지고 어떤 걸 만드실 때 무조건 그게 디폴트로 모든 씬에 켜 있다거나 모든 맵에 켜 이렇게 설정을 하시지 말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 관련된 옵션들이 쭉 있어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바꾸면서 그에 맞는 씬의 퍼포먼스에 맞게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용하시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그 베리어블들을 조정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탯을 봐서 어쨌든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어떤 것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켰는데 물론 켜고 꺼보면 알겠지만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니까 어떤 것들은 쓸지 말지를 좀 살펴보시는 저희 프로파일링 기능을 쓰면 좋고, 조금 더 프로그래머 레벨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엔사이트나 이제 기타들도 엔비디아에서도 이제 다이렉트렉스 레이 트레이싱 전용 툴들을 좀 공개해 놨어요. 이런 걸 통해서 디버깅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현재 퍼포먼스나 성능적인 부분들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뭘 말씀드릴 거냐면, 이제 최적화 팁과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어요. 뭐, 섀도우 쓰고, 리플렉션 쓰고, 이런 거 쓰면은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그럼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그때 이제 퍼포먼스, 특히나 리플렉션의 퍼포먼스를 좀, 영향을 줘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베리어블로 있어요. 그래서 설정하실 수 있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좀 보여드리면, 왜일까요? 블루프린트가 이렇게 이제 되네요. 캐싱했나봐요.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 트레이싱,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켜고 끄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레이 트레이싱 리플렉션의 맥스 레이 디스턴스라는 것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연히 레이를 계산할 때 어디까지, 리플렉션 계산할 때 어디까지 할 거냐고, 무한히 가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어느 정해진.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유용한 게 무슨 아까 보여드렸던 터널이나 아니면 어떤 씬에 있어서 저 안에까지는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는 이런 값을 조정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이점을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큰 영향을 주는 건 당연히 항상 우리가 그렇지만 이 스크린 퍼센티지는 사실 엄청나죠. 물론 아티스트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뭉개지고 다. 근데 이제 리플렉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반사된 씬이 아까처럼 클리어하게 나오면 가장 좋지만 조절을 함으로써 퍼포먼스적과 퀄리티적인 측면을 좀 트레이드 오프를 해보시면 좋을 만하니까 그런 설정도 좀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소트 머티리얼은 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헤이트 포그 같은 경우는 리플렉션에서는 끄고, 포그까지 굳이 리플렉션에 적용 안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트랜스루센시에서도 끄고, 뭐 트랜스루센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반투명도 레이 디스턴스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투명이 아닌 경우 반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빨리빨리 해야 되네.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 씬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아마 샘플로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저희 에벤젤리스트 분이 만들어 놓으신 샘플인데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이 머티리얼, 그러니까 리플렉션 관련돼서 성능 관련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머티리얼이 볼 수 있는 비유 모드를 좀 만져서 만드신 게 있어요. 보게 되면은 실제 이걸 열어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러프니스 값이랑
현재 갖고 있는 씬 텍스처의 러프니스 값이랑 그 다음에 노말 값을 갖고 와가지고 월드 노말을 갖고 와서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러프니스랑 월드 노말이 왜 가중치가 되느냐? 이제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그린은 좋은 거고 효과가 이제 빨간색은 사실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럼 왜 천장은 그린이냐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냥 러프니스 값이 그냥 최대치라 반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걔네들은 그냥 반사가 없으니까 반사는 그냥 무시하면 돼요. 레이가 오면 그냥 무시하면 되고 자기 색깔을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 데들은 이제 싼 거고 그게 아니라 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들은 비싸지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완전 반사는 오히려 싸져요. 완전 반사는 싸요. 샤이니한 것. 근데 오히려 러프니스가 어중간하게 0.5, 0.4 뭐 이러면 더 비싸져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왜 완전 반사는 더 싸고 오히려 러프니스 값이 있는 게 비싸지느냐? 이제 그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한데 이제 레이 코헬런시라고 뭐냐면 저희가 반사가 일어날 때 러프니스 같은 계산을 할 때 실제 들어온 빛이 어떻게 반사될지를 좀 랜덤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러프니스 값으로 할 때 그게 자연스러운 효과를 보여줘요. 왜냐면 러프니스라는 건 뭐냐면 러프니스가 높다는 건 뭐냐면 그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들어온 빛이 반사가 어디로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난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할 때 레이를 쏠 때 하드웨어가 이 반사된 방향을 가지고 최대한 똑같은 데를 참조하려는 데를 묶어서 배칭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그런 로직을 갖고 있어서 오히려 완전 반사를 하는 경우 걔네들이 반사하는 데는 똑같은 데니까 오히려 배칭이 일어나서 더 빨리 처리되는데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면 걔네들을 배칭으로 묶을 수 없기 때문에 부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만드실 때 중요한 부분이 돼요. 즉 러프니스 값을 설정하시거나 할 때 중요한 값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만드실 때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을 쓸 때는 저희도 뭐 그렇게 만든 데모들이 있지만 약간 오히려 더 반짝반짝 반사되게 만드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어요. 적당히 막 뭐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너무 무거울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쉬 파편화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메쉬 파편화는 뭐냐면 그냥 쉐이더 그러니까 반사가 될 때 그게 뭐냐면 이 쉐이더들을 만들 때 메쉬나 이런 종류들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아까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뭐냐면 반사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종류의 것들이 반사가 일어나면 똑같이 이 히트 그룹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하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에서도 메쉬라든가 머티리얼 환경인 가진 환경에서 좀 덜 그러니까 인스턴스를 최대화하고 반사되는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쉐이더라든가 어쨌든 그런 걸 묶어서 하는 것들이 훨씬 효율적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사용하시는 게 더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노말이나 러프니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조심해서 만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뭐 하나의 환경만 쓰는 게 사실 가장 좋긴 하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서 뒤에 말씀드린다고 넘어갔는데 아까 그 블루프린트 보여줬을 때 소트 머티리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소트 머티리얼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거를 미리 소팅을 통해서 최대한 레이들을 같은 쉐이더를 히트하는 레이들을 묶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미리 묶는 거죠. 우리가 뭐 좀 예를 들면은 뭐 하드웨어 오클루전 커리할 때 미리 들어 날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걸 소팅하기 위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잡아먹지만 실제 레이 트레이싱을 가서 하드웨어 계산할 때는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그런 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켜보실 수도 있는데 항상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케바케죠. 케바케. 어떤 씬은 도움이 되고 어떤 씬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켜져 있고 옵셔널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머티리얼이 굉장히 중요해요. 머티리얼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반사되는 씬에서 있어서 반사됐을 때 머티리얼이 복잡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하가 크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옵션이 뭐냐면 레이 트레이싱 이네이블 머티리얼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로 0으로 하면 뭐냐면 머티리얼 계산 때문에 주는 거는 빼고 그냥 레이 트레이싱에서만 계산했을 때 부하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머티리얼은 아니고 그냥 그 폴리곤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거기서 히트되는 것들에만 계산을 통해서 내 머티리얼들이 얼마나 무거워서 영향을 주는지도 대충 가늠해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저희가 머티리얼에 레이 트레이싱용 퀄리티 스위치가 있어요. 즉 뭐냐면 얘가 실제 자기 자신을 그냥 보여주는 때 말고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내가 반사되는 값을 줄 때 다른 쉐이더를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울로 반사되는 경우에는 다른 쉐이더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그래서 더 싼.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나 뭐 디테일이란 노말 같은 거 안 쓰셔도 되고 반사되는 경우 그런 것을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하실 수 있는 옵션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고려해서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머티리얼은 느려요. 예, 마스크 머티리얼은 느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렇냐면은 어쨌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레이를 쐈을 때 그 레이가 실제적으로 그 통과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한 번 더 해서 이게 애니히트나 이런 데서 처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느리기 때문에 어쨌든 마스터 머티리얼은 느리고 저희가 최적화를 할 예정이지만 그냥 웬만하면은 좀 최소한 적게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리 관련해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그냥 쉽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레이 트레이싱이 반사돼서 어쨌든 뭔가를 찾아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레이를 쏴서 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줄여주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레이가 들어갈 수 있다던가 막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막 있는데 실제 레이가 거길 다 들어가서 오는데 실제 큰 의미는 없는데 레이는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식생처럼 되게 마스크 머티리얼을 막 많이 쓰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해서 레이가 복잡하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부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해서 단순화된 거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뭐 건축물이라던가 이런 데는 진짜 효과가 굉장히 좋고 좋은 퀄리티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리곤 수 자체가 뭐 레스터라이제이션 할 때보다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에서 영향을 많이 안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엑셀레이션 스트럭처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적화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캐릭터 같은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싱이 돼서 일어나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캐릭터처럼 계속 업데이트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엑셀레이션 스트럭처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돼서 바뀌어야 되는 것들은 부하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들이나 이렇게 돼서 레이 트레이싱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폴리곤이 많은 건 부하를 결국 주게 되니까 뭐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에는 폴리곤 개수가 상관없대 하고서 막 썼다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를 조심하셔야 돼요. 메모리가 그냥 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엑셀레이션 스트럭처처럼 이런 것들이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 걸 계산하기 위해서 바운딩 박스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땐 트라이앵글당 약 84바이트씩을 더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조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오메트리를 만드실 때 트라이앵글 수도 생각하셔야 되고 메모리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메모리 메쉬 인스턴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무거운 게 여러 개 인스턴싱을 쓰면 하나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고민 안 하셔도 되지만 하나 자체가 너무 많은 것들은 고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4.23에서는 스탯이 따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리얼타임 레이 트레이싱.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모리 사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지오메트리 관련돼서 주의할 점은 그냥 내부를 만드는 게 더 무거워요. 그래서 외부가 사실 좋아요. 리얼타임 레이. 왜냐하면 반사가 많이 일어나는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내부보다는 외부의 오픈월드 환경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아웃도어 환경을 추천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